안녕하십니까. 4만3이라고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휴대용, 차량용, 가정용 공기청정기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이온 발생 제품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곤 합니다. 오늘은 이 음이온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이덕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음이온 그러면서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이온이 도대체 무엇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음이온 마케팅에 열광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얘기죠. 음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음이온은 말 그대로 전하를 가진 이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온도 있고 양전하를 가진 양이온도 예. 있죠. 음이온이 몸에 좋다라는 네. 이야기는 세상에 남자하고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남자는 다 나쁜 사람이고 여자는 다 좋은 사람이다. 아, 네. 이런 정도로 범주의 오류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굉장히 다양한 음이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음이온마다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음이온은 다 좋은 거, 양이온은 다 나쁜 거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화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 소화를 못 시키겠어요. 우선 공기 중에는 음이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온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물과 같은 특별한 환경에서만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광고에 나오는 음이온들은 전부 공기 중에 음이온이 네. 있다고 주장을 음이온을 하거든요. 발생한다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공기 중에다가 음이온을 만들어서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이온 마케팅은 사실은 거짓말 마케팅이에요. 아, 예. 음이온 실제로 뭐 공기청정기나 네네. 이런 그 음이온을 자랑하는 제품에서는 음이온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말 온전하게 거짓말 마케팅인데 네. 이 거짓말 마케팅이 30년 이상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현혹시켜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혼동도 되고 그다음에 놀래기도 하는 게 보통 저희가 TV를 틀면 홈쇼핑이라든가 아니면 광고에 음이온을 뭐 몇만 개를 발생한다, 특허를 받았다, 논문에 실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하나의 거짓된 마케팅이고 거짓된 정보라는 말씀이시라는 그렇죠. 건데요. 그러면 이 음이온 공기청정기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되고 있고 음이온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발생한다고 속이고 있는 건가요? 이 음이온 공기청정기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거는 1980년대 네. 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됐는데 아마 거의 누구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뭐 요새 말로는 땡땡 음이온 공기청정기. 네네,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네. 끌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서 네. 소비자들이 이 가전제품, 생활화학용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보건이나 위생에 신경을 쓰기 시작할 때예요. 네네. 이때 이제 살균을 앞세워 가지고 등장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살균요. 예. 네. 그래서 이 음이온이 공기 중에 있는 그 몸에 나쁜 세균들을 없애준다. 네네.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해서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에어컨에도 이 기능이 없으면 팔리질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됐죠?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네네.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90년대 초반부터 아팠었는데 그게 네. 이제 보고가 안 되다가 네네. 2000년대 초반부터 주로 그 호흡기 질환, 호흡기. 예. 천식이나
그 기관지염, 네네. 아주 그 염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네네네. 그런 증상을 그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네. 제가 취재를 그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네. 사망한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아, 예, 사망까지요? 그래서 예. 지금은 보시면은 공기청정기나 음이온에 광고에 음이온을 사용을 하지만은 네네. 정작 그 기기에는 네. 음이온이라는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아, 예. 플라즈마니 뭐 플라즈마. 이온 발생 장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소비자들이 네. 혼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표현으로 네, 네. 바뀌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음이온 공기청정기, 네. 음이온 에어컨에서는 네. 사실 음이온이 나오는 게 아니었고요. 네네. 오존이라는 그 화학 물질이 발생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음. 그 음이온 제품을 썼던, 특히 공기청정기나 그 에어컨을 썼던 분들은 예외 없이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거를 네, 거의 네. 다가 기억을 네, 하고 네, 네. 계십니다. 네. 그 비릿한 냄새가 사실은 오존의 특유의 냄새예요. 아. 그 냄새를 가만히 기억을 해보시면은 80년대, 90년대에 복사집에 가면은 그 냄새가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복사기를 네. 돌리던 좁은 공간에서 복사기를 오래 돌리면은 네네. 거기서도 자외선에 의해서 오존이 발생. 오존이 발생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식당에 가시면은 그 컵 소독기가 있어요. 네네네. 푸르스름한 불이 켜져 있는. 네네네네. 그 컵 소독기를 열고 그 냄새를 맡으시면은 바로 그 냄새가 오존. 비릿한 냄새가 네. 납니다. 그러니까 오존이 발생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음이온 공기청정기, 음이온 에어컨은 네. 음이온을 발생시켰던 게 아니라 오존을 오존을 발생시켰던 네. 장치입니다. 근데 오존은 성층권, 대기권의 네네.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오존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줘서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근방에 있는 오존은 네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네네. 오존 경보라는 제도를 네, 운영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존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이제 외부 공기 중에 오존이 너무 많으니까 네. 야외 활동을 자제해라 이렇게 네. 정부에서 권유를 하는데 그때는 바깥에 나가셔도 오존 냄새가 안 나요. 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은 실내에서는 네. 냄새가 나요. 좀 비릿한 그런 예, 냄새가 그러니까 나죠. 예. 냄새가 나는 정도면은 오존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보다 적어도 10배에서 100배 정도 오존이 더 많은 겁니다. 저희는 사실 오존주의보다 오존이 경보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해하다는 거를 알고 피하고 하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데서 나는 그 냄새는 저희는 오히려 음이온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좋은 뜻으로 오히려 받아들이고 더 설치를 더 많이 하고 그런 오류까지 예. 사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존의 그 비릿한 냄새를 맡고 이게 몸에 좋은 거라고 인식을 네. 하셨으면은 네. 좀 네, 부끄럽습니다. 상당히 근데 음.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 소비자들이 이 비릿한 냄새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오존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죠. 오존은 네. 화학적으로 산화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그 산화력이라는 거는 다른 분자에 가서 붙어가지고 그 분자를 변형을 시키는 네, 특성을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닿는 거는 뭐 피부가 좀 거칠어지는 정도의 부작용인데요. 눈하고 호흡기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그 면역에 취약한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오존이 많이 들어있으면 눈이 따갑고요, 우선. 네.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그 지속되면은 이제 천식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하고 그 노인들한테는 네. 치명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존이 이렇게 사용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연구역 같은 금연 지역에는 냄새를 없앤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금 그런
음이온 발생이다 그런 네. 말을 하면서 오존을 지금 막 남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연 지금 흡연하시는 분 안 그래도 건강에 안 좋은데 오히려 그러면은 그 오존에까지 노출이 돼서 그러면은 참 안 거의 좋은 거죠. 네. 예. 그 EPA의 이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존은 전통적으로 살균 탈취 작용이 네. 있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어요. 네. 이 오존의 살균 탈취 능력, 기능이라는 거는 농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미국 EPA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오존을 사용하지 말아라. 아예 예.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그 오존 농도에서는 살균 작용도 없고 탈취 작용도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작용만 있으니까 차라리 사람이 말아라.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네. 공간에서는 쓰지 말아라. 그 대신에 이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병원 같은데 네네. 살균이 꼭 필요한 곳 네네. 그런 곳에 산업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는 오존을 대량으로 발생시켜서 거기다가 넣어서 살균 탈취 효과를 네. 얻고 네. 그 대신에 그런 공간에 작업자가 들어갈 적에는 방호 장구를 네. 갖추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마스크나 이런 거를 쓰지 않고 오존에 노출되는 것, 특히 네. 문제가 되는 거는 한두 번 이렇게 호흡으로 들여 마시고 뭐 1, 20분 들여 마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그 10시간, 20시간 네. 지속적으로 들여 마시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 이 지금 오존을 발생시키는 음이온 그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 우리가 거주하는 공기 중에 그 미생물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면역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미생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미생물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야지 네. 내가 사는 곳이니까 너는 없어져야 된다 네.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살균을 하기 시작하면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이 음이온을 빙자한 오존 공기청정기, 네. 오존 에어컨에 의한 피해가 네.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는 지금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머릿속에 드는데요.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오존 발생 장치를 특별한 곳이 아니면 아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보면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0.05 ppm의 오존 방출은 사실상 허용하고 있고 이유는 인체의 독성을 나타내지 않을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한 지금 공식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부끄러워요. 지금 이 교수님이 예. 읽으신 그 문장 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0.05 ppm의 오존 방출을 사실상 허용하고 이랬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비문입니다. 예. 이 0.05 ppm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얼마의 오존이 들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네. 그 단위예요, 표시예요. 근데 이 지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는 네. 이 공기청정기에서 시간당 0.05 ppm이 발생하는 거를 허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네. 1시간에 0.05 ppm을 발생시키면은 그 2시간이 되면 0.1이 되고 4시간이 되면 0.2가 되고 이게 끝없이 늘어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자동차처럼 작은 네. 실내 공간에서 이 장치를 틀어놓으면은 금방 유해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즘 차량용이 예. 너무 큰 많은데. 방에서 틀어놓으면은 문제가 네. 안 될지 몰라도 네. 자동차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이런 규제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기술표준원에다가 제가 한 10여 년 이상을 이거를 좀 바꿔라. 네. 강제로 이거를 이 음이온이라고 못 쓰게 하고 네. 이게 오존 발생 장치다라는 거를 그 표시하게 하고 네. 거기다가 이게 소비자의 그 호흡기하고 눈에
그 피해를 줄지 모른다. 네, 네.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네. 하는 경고를 붙이게 해라. 그랬더니 네, 네. 아직까지도 시행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다. 예, 예. 미국에서는 제가 확인한 걸로는 EPA의 입장은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 심한 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네. 이 오존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품을 가지고 있는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에는 오조나이저라는 오조나이저. 오존 발생 장치라는 네. 표식을 반드시 붙이게 하고 경고 문구를 붙이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못 없애느냐 하면은 이걸 병원이나 네.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네. 규제를 하고 소비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네. 오존아이저는 실내에서는 네. 쓰지 말아라라고 네. 시키는데 우리 정부는 그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전문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각하네요. 언론이 이거를 좀 그 소비자들한테 네.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언론이 자정 능력을 감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네. 대기업들이 이런 엉터리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이 입이 막혀버린 겁니다. 네. 이거를 지적을 하면은 광고비가 끊어지죠. 예. 참 안타까운데요. 좀 불행한 일입니다. 네. 사실 제가 그 교수님과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좀 글을 읽어보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웠던 게 작년에 사실 전 국민을 방사선 공포에 다시 한번 떨게 한 라돈 침대도 결국은 음이온의 잘못된 마케팅에 의해서 비롯됐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라돈 침대에서 어떻게 방사능이 발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건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 작년 5월에 시작된 일이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음이온 공기청정기는 90년대 말부터 이게 네.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고, 네. 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효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음이온이 침대까지 퍼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침대뿐만 아니고 네. 화장품, 그럼요. 예. 뭐 심지어는 헤어드라이어, 네. 뭐 내복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정말 놀라운 거는 여성용 생리대에도 네. 음이온을 네. 제공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음이온이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죠. 근데 공기청정기하고 에어컨은 이제 그 220V 전 교류를 이용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자동차에 있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전기를 이용합니다. 예. 근데 전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음이온을 자랑하는 제품이 네.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돈 침대였었는데 네. 저도 정말 이 지경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라돈 네. 침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이온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엉터리였고요. 네, 네, 네. 마찬가지로. 네. 이 경우에 음이온은 오존이 아니라 네. 방사선이었어요. 방사선요. 네. 네. 세 종류의 그 방사선이 방출이 되는데 여기다가 음이온 검출기라는 정체불명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음이온 검출기요. 조그만 뭐 한 담뱃갑 정도 되는 크기의 장치인데 이걸 갖다 대면은 삑삑 소리가 나요. 네. 네. 그 표식을 제가 기자한테 받아가지고 봤더니 그거는 방사선 계측기예요. 예. 방사선 계측기에다가 음이온 측정 장치라고 상표를 따로 붙여가지고 이걸 예. 가지고 소비자들을 속인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삑삑 소리가 나면은 이게 음전화가 음이온이 나오는 음이온이 거다.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의 그 비릿한 냄새를 음이온으로 네. 그 착각을 했던 것처럼 네. 이 경우에도 그 방사선을 음이온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이게 그 작년에 5월 달부터 11월까지 온 나라를 뒤집어 엎었죠. 네. 지금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우정사업본부가 동원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47,000장을 수거를 네.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절차가 아주 복잡했는데 천안의 제조 공장에 가지고 가서 아, 예. 거기에 충남 도지사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가가지고 네. 이거 막 뜯어도 된다고 아. 이벤트를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달 이상 걸려가지고 이걸 다 해체를 했는데 하고. 예. 참 우리의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참 그 안타까운 게 정작 작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뜯는 과정은 한 번도 언론에 네. 노출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뜯고 난 해체한 후에 어떤 상황인지를 네. 어느 언론도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정부도 그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네. 근데 참 재밌는 거죠. 그 침실에 아파트 침실에 침대가 하나가 놓여 있으면은 폐암을 일으킨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네. 그거를 47,000장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거는 안전하다고 주장을 해요. 한 장은 위험한데 네, 47,000장은 47,000장은 위험하다는 논리는 저는 어디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네.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면장갑 하나를 끼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냥 그 침대를 해체를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47,000장의 그 이 매트리스 속에 들어가 있던 그 방사성 물질 네네.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모나자이트. 천연 돌가루입니다. 방사성 예. 돌가루인데 방사성 돌가루. 그게 제 추정으로는 한 5톤 정도 돼요. 와, 근데 그 5톤요? 5톤 정도가 지금 그 천안의 제조사 공장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쌓여 있습니다. 아. 침대 하나에 한 100g 정도 들어있는데 100g은 와. 그 소비자의 폐암을 일으키고 네. 5톤의 모나자이트는 아무한테도 위험하지 않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정부에서 이걸 방사성 물질이라고 확인을 했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방사성 규제 관련 법규를 보면은 방사성으로 확인된 물질은 매립을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냥 그냥 그 폐기를 해서도 안 되고 네. 바다에 그 빠뜨려도 안 되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버릴 데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피를 줄여가지고 경주 방패장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네. 그건 또 무슨 이유인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정부가. 아. 그러고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제조사가 책임지고 밀봉 보관한다. 제조사가요? 그러면은 그 업체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됩니까? 그 업체는 참 안타까운 건데 이 방사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어디서 음이온이 좋대더라. 네. 그러니까 어느 그 수입상한테 가서 음이온 파우더가 필요하다. 네. 그거를 아마 그 뭔가 어디서 소문을 잘못 들어가지고 칠보석 가루라고 들었던 거예요. 칠보석 가루. 예. 그래서 칠보석 가루가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칠보석 가루. 그래서 이게 작년 5월에 라돈 침대가 문제가 됐을 때 기자들이 찾아가서 네. 왜 당신네 침대에서 라돈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라돈이 뭐냐. 아, 우리는 예. 라돈 같은 거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네.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방사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혀, 전문성도 예. 없고 이 사람들이 과연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만약에 그 공장이 다른 그 사업자한테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 새 사업자가 그 네. 안에 쌓여 있는 5톤 이상의 그, 네. 그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를 예. 어떻게 처리하게 될 건지 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정부라고 하시는데 정부의 어느 부처가 이러한 지금 문제를 담당을 하고 여기에 있나요? 관련된 부처는 그 직접적으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원자력 있고요. 안전위원회. 예. 간접적으로는 산업부도 관계가 됩니다. 근데 산업부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예.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하고 네. 우리가 방사성 물질을 많이 쓰는 데가 병원의 방사성 검사실, 네네네. 그다음에 이 구조물, 네. 대형 구조물의 비파계 네. 검사를 하는데 네. 방사성 물질을 씁니다. 네네. 원안위는 그 분야를 감독하는 기관인데 네. 이 지금 이 음이온 파우더, 네네. 모나자이트 또는 게르마늄 파우더, 칠보석 가루, 음이온 네. 파우더 네. 뭐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소비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재료를 썼던 업체들은 다 영세 업체들이에요. 아, 예. 그 매출도 얼마 안 되고 공장도 네. 조그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사업체들인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런 조그만 영세업 제조업자를 관리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산업부에 네.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네. 그 기관이 있고요. 네. 거기는 공산품의 품질 관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네네.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생산업체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네네. 거기는 이거는 방사선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빠져나가고 아, 원안위는 전문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부 아. 관리직만 있는데 네네. 거기서는 이 중소 영세 제조업자를 관리할 행정 능력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은 모든 짐이 거기에 떠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러한 문제, 이렇게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큰 해가 될 수 있는 이런 큰 문제를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가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이런 부서가 맡고 있고, 문제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런지요? 정확하죠. 아, 예. 지금 그 정부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참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운 게 이 안전이라는 게 말로 지켜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안전은 기술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요. 네네. 기술이 없으면은 그 안전을 얘기하면 안 되죠. 네네. 그다음에 의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네. 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되고 그 의지를 바탕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돈을 낭비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안전에 대한 투자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 리턴이 없어요. 네네. 보상이 없습니다. 그냥 네. 쓰면 버리는 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판단이. 네. 그냥 정말 그 쓸데없이 쓰는 거 하고 네. 안전을 위해서 쓰는 돈하고가 구별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높은 수준의 전문성하고 의지가 네. 있어야지 되는데 네. 이 정부는 전혀 없어요. 이 직무 유기까지 발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해한 물질이고 국민 건강에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정말 답답한 거죠. 살균이라는 네. 그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네. 그 주장입니다. 네. 우리가 균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 네. 그 비현실적이고요. 사실은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자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주장이죠. 네. 그 살균이 필요한데요. 살균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네. 일반 소비자는 살균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네. 바람직합니다. 네. 살균을 하다가 가습기 살균제처럼 네. 오히려 더 큰 네.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요즘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 아토피 피부염 같은 네. 게 네. 굉장히 네, 맞습니다. 그 심하죠. 네. 좀 역설적인 거죠. 옛날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네. 세대에는 네. 그런 네. 저희 세대 때도 그런 네. 거 없었어요. 근데 네. 이게 그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어느 정도의 그
세균이나 네. 좀 독성 물질에 어느 정도는 노출이 돼서 네. 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면역 기능을 네.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특히 신생아가 태어나서부터 한 6개월 사이에 그런 그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네. 그 아이는 면역 기능을 제대로 발달시킬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그 평생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살균이라는 거는 적절한 수준에서 네. 해야지 되는 거지. 네. 네. 과도하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뭐 빨래를 세균을 해야 된다. 이건 어처구니 없는 거죠. 빨래를 하고 널어서 잘 말리면은 네. 대부분의 균은 다 죽. 네. 근데 추가로 우리가 뭐 살균을 위해서 노력할 네.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살균 광풍이 80년대 중반부터 불면서 네. 네. 살균이 너무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음이온 마케팅, 네. 음이온 음이온 그 마케팅. 예. 환상이죠. 네. 그 오존을 음이온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발생시켰고, 네. 네. 이 방사선을 그 음이온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피해를 네. 발생시키는 네. 네. 이런 그 근원에는 네. 살균에 대한 과도한 그 네. 집착, 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무리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소비자 그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소비자는 당장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실질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실질적으로 정부가 좀 전문성을 키워야지 돼요. 네. 이 음이온 마케팅, 음이온 엉터리 음이온 마케팅이라고 저는 부르고 네. 싶은데, 네, 그리고 과도한 살균 마케팅, 네. 이거를 정부가 지금 그 통제를 못 하고 있어요. 네, 기업들이 거세게 이런 마케팅 전략을 쓰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거는 과도한 거다라는 말을 할 전문성이 없는 겁니다. 네, 정부의 관료들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지만은 네, 정부가 모든 전문성을 다 갖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문가를 활용을 하는데 그렇죠. 예. 정부가 활용하는 전문가들의 실력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전문가들이 이 권력의 맛을 안 거죠. 그리고 이 돈 맛을 아는 겁니다. 네. 기업하고 그 연계가 되어 있고 정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네, 아마 이해상충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이런 그 규제와 관련된 네, 네. 정부에 협조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쪽 부분에서 아마 이해상충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네. 정부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가 저는 첫째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선 과학상식이 너무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살균, 음이온 막 이런 거에 막 이렇게 그 빠져들어갈 적에 그 네. 뒷면에는 공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네. 건강은 노력해서 지키는 건데 네. 굉장히 어렵게 노력을 해서 지켜야 되는 건데 네. 내가 주머니에서 돈 몇 푼 꺼내 가지고 무슨 네. 기계, 네. 무슨 기계 침대 이동으로. 네. 이런 거를 사기만 하면은 내 건강이 보장된다. 네. 그 포퍼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있거든요. 네. 네. 어떤 분이 한국 철학자가 그분한테 가서 인삼을 선물을 하면서 네. 이게 한국의 그 만병통치약이다. 그랬더니 그 포퍼라는 분이 굉장히 영국인인데 굉장히 유명한 과학 철학자인데 네. 웃으면서 네. 본래 만병통치약이라는 거는 아무 병도 못 고친다는 뜻이다. 네. 이 말이 저는 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뭔가 신비에 뭐가 있다는 얘기는 네.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정말 성의 있게 네. 노력해서 지키는 거지. 네. 이렇게 그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특히 주머니에서 돈 몇 푼 꺼내가지고 네. 지켜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아닙니다. 예.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